지하는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의 낡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오두막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지아에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스승인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숱한 세월을 이 산속에서 보냈고 지아에게 세상의 이치와 무술 그리고 신비로운 의술을 가르쳤다. 지아는 비록 12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가르침 덕분에 평범한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과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총명했다. 노인은 지아에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쳤지만 정작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주었다. 도시의 소음, 사람들의 북적거림,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관계들. 지아는 그 모든 것을 책과 노인의 이야기로만 접했을 뿐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로지 이 깊은 산속, 노인과의 조용한 생활이 전부였다. 노인은 그녀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게 했고 자연의 생명력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지아는 약초를 채취하고 신비로운 약재를 조합하며 생명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풀잎이 다시 생기를 찾고 아픈 동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났다. 어느 날 노인은 평소보다 더 깊은 기침을 하며 자리에 눕게 되었다. 지아는 그를 간호하기 위해 모든 의술을 동원했지만 노인의 생명력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지아를 옆에 앉혔다. 지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너는 산을 내려가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세상의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너는 복의 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존재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고쳐드릴 수 있어요. 노인은 지아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다. 나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너의 운명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고 가장 절망에 빠진 자를 찾아라. 그를 너의 아버지로 삼고 그를 통해 세상의 복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노인은 품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옥으로 된 팔찌와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이 팔찌는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고 이 편지는 때가 되면 읽어야 한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아는 노인의 말을 새겨들었다. 며칠 후 노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지아는 홀로 노인의 마지막을 지켰고 그의 시신을 산속 깊이 묻어주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함께 노인이 남긴 사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지아는 홀로 오두막에 남아 노인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옥팔찌를 손목에 차고 편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오두막을 둘러보고 노인과의 추억을 가슴에 새긴 채 지아는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거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어떤 곳일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산을 내려오자
지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과는 다른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높이 솟은 건물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산속의 고요함과는 정반대되는 소음과 혼란은 지하를 압도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이리저리 부딪히며 길을 잃은 듯 헤매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지하의 존재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시는 산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고 공기는 탁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이 가득했다. 지하는 노인이 말했던 운이 없는 자를 찾아야 했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서 누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옥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직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았다. 지아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돈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도시의 풍경 속으로 녹아들 수밖에 없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은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불빛은 지아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지아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했으며 쓰레기 더미와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지아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지아의 귀를 때렸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상가 건물 뒤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남자를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남자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를 둘러싼 남자들은 몽둥이와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지아의 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가 갑자기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나침반처럼 폭행당하고 있는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노인이 말했던 가장 운이 없는 자. 지아는 직감적으로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이 찾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노인의 가르침과 사명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쓰러진 남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비쳤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피로 뒤범벅이었다. 그는 바로 강민준이었다. 한때 잘나가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였다. 그는 이대로 삶이 끝나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린 소녀가 폭행을 멈추라며 소리쳤고 남자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소녀는 그들에게 일격필살의 기술을 선보였고 남자들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린 소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또렷했고 그녀의 손목에 차인 옥팔찌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제 괜찮으세요? 지아가 민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빛이었다. 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소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앳되었지만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존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온몸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잊게 할 만큼 소녀의 등장은 비현실적이었다. 지아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피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으며 그 온기는 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지아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약돌처럼 맑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어떤 위대한 선언처럼 들렸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지아는 그의 팔을 잡고 부드럽게 부축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민준은 놀랐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다. 네오는 대체 누구냐? 민준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어린 소녀의 등장은 그에게 혼란과 의심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지아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을 찾아 그를 아빠로 모시라고. 아빠가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민준은 지아의 말에 기가 막혔다. 아빠라니 자신은 이 더러운 뒷골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숙자일 뿐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니.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못 돼. 민준은 애써 지아를 밀어내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아는 끈질겼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팔찌가 아빠를 가리켰어요. 이 팔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아는 손목에 찬옥 팔찌를 내밀었다. 팔찌는 여전히 희미하지만 일정한 빛을 발하며 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 빛에서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거지야. 보잘것없는 노숙자라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너를 먹여 살릴 돈도 재워줄 집도 없어. 민준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지아가 자신에게 더 이상 얽히지 않기를 바랐다. 지아는 민준의 말에 개의치 않고 그의 옆에 앉아 작은 보따리에서 약초 몇 가지를 꺼냈다. 그리고 능숙한 손길로 약초를 지식여 민준의 상처에 발랐다. 차가운 약초가 상처에 닿자 민준은 움찔했지만 이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고통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지아는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 더러운 골목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지아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몸에 알 수 없는 활력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지아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아빠, 배고프죠?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지아는 보따리에서 작은 냄비와 알 수 없는 곡물들을 꺼냈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지아가 끓여준 죽을 맛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골목에서 만들어진 죽이었지만 그 맛은 잊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맛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식사였다. 민주는 지아와 함께 밤을 보냈다. 지아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그를 간호했고 그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이대로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지아의 등장으로 인해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균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지아의 약초와 그녀의 간호 덕분이었다. 그는 지아를 데리고 이 골목을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아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한 그는 그녀를 무책임하게 버려둘 수 없었다. 설령 이것이 짧은 인연일지라도 그는 이 작은 아이에게 무언가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지아를 데리고 시내로 나왔다. 그는 일용직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숙자 신분인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다. 그는 절망했지만 지아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지아의 눈빛은 그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때 지아는 길을 걷다가 문득 한 광고판을 가리켰다. 아빠, 저기요. 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광고판에는 작은 인력사무소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별 기대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인력사무소장은 민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탐탁지 않아 했지만 지아가 옆에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자 어딘가 모르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마침 건설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니 한번 가볼래. 사무소장은 마지못해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민주는 지아와 함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거칠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민주는 묵묵히 일을 해냈다. 오랜만에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지아가 옆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다. 지아는 틈틈이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법처럼 그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며칠 동안 민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했고 그의 태도는 현장 반장의 눈에 띄었다. 현장 반장은 민준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제안했다. 민준은 지아 덕분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다. 그는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민준은 옛 동료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옛 동료는 그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 민준은 그 도움을 받아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꿈같은 공간이었다. 지아와 함께 잠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생긴 것이다. 민주는 고시원 방에서 지아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아의 작은 온기가 그의 옆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지아가 자신에게 복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었다. 그는 지아를 위해 다시 한번 세상과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는 노숙자였지만 이제는 지아의 아빠로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지아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었다.
민준과 지아는 좁고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비록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수년 만에 얻은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지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민준의 옆에서 밤새도록 곤히 잠들었다. 그녀의 작은 숨결이 민준의 뺨에 닿을 때마다 민준은 알 수 없는 책임감과 함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아라는 작은 존재가 그의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민준은 건설 현장 일을 계속했다.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지아는 그런 민준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오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고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지아의 작은 손길은 마법처럼 민준의 피로를 풀어주었고 그의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준은 지아의 손길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어떤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위안을 넘어 실제적인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건설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지아는 그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다친 다리를 잡고 자세히 살폈다. 민준은 지아의 작은 손이 자신의 상처에 닿자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다. 지아는 작은 입으로 주문을 외우듯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고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녹색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다리는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놀라 지아를 쳐다보았다. 지아, 네가 내 다리를 고쳐준 거니?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의술이에요. 아빠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민준은 지아의 말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능력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그는 지아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은 지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아가 자신을 아빠로 믿고 따르는 만큼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미래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어. 돈,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삼촌, 이동건이 나를 배신했어. 그는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 했지. 나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지만 모든 것을 잃고 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야. 민준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이동건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억누르며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동건의 계략에 의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으며 자신이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노숙자 신분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지아는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녀는 민준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이 노인이 말했던 운이 없는 자의 운명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아빠의 억울함을 밝히고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게요. 지아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민준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민준은 지아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동건은 너무나도 강력한 사람이야.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는 복의 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아는 확신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민준의 절망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아의 비범한 능력과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이끌려 그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지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지아는 민준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그의 삶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매일 민준에게 약초를 다려 마시게 했고 그에게 맞는 특별한 체조를 가르쳤다. 민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고 그의 정신은 점차 활력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총명함과 의지가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다. 지아는 민준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고통을 공감했으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민준은 지아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아가 자신에게 가져다준 변화에 감사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딸처럼 아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아는 민준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아빠, 여기로 가보세요. 이곳에서 아빠의 첫 번째 복이 찾아올 거예요. 종이 쪽지에는 작은 물류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준은 지아의 말을 믿고 그곳으로 향했다. 물류회사의 면접은 허술했지만 민준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어필했다. 그는 미래그룹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물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면접관은 그의 비범한 통찰력에 놀랐다. 민준은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여전히 전직 엘리트의 기품이 느껴졌다. 면접관은 민준에게 기회를 주었다. 민준은 작은 물류 창고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이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창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의 노력은 곧 성과로 나타났고 물류회사의 사장은 민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에게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일하는 동안 회사 내에서 박서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서연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진 유능한 관리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성실함과 비범한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였다. 서연은 민준이 과거에 미래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소문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현재 모습에 대한 판단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아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서연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음을 감지했다. 서연은 민준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일깨우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는 존재였다.
지아는 민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연이 민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민준의 삶을 재건하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민준은 작은 물류회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미래그룹에서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낡고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그의 제안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회사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민준의 탁월한 능력은 곧 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입사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관리직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박서연과 더욱 가까워졌다. 서연은 회사의 재무관리자로서 민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민준의 제안을 항상 냉철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서연은 민준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그는 거리의 노숙자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과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과거를 알게 될수록 그에 대한 신뢰와 함께 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아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민준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준이 밤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지아는 잠에서 깨어나 툭 던지는 한두 마디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동선을 찾는 문제나 복잡하게 얽힌 재고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는 일 등 지아의 조언은 항상 완벽한 해답이 되었다. 민준은 지아의 이런 능력에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지아가 자신에게 복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아의 도움으로 회사 내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그의 이름은 업계 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이동건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동건은 자신의 조카가 비참한 노숙자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다시금 세상에 나타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강민준이라고 그 빌어먹을 녀석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이동건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민준의 뒤를 캘 것을 명령했다. 이동건은 민준이 다시는 미래그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렵게 차지한 미래그룹의 회장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불안으로 뛰었다. 이동건의 신복들은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지아라는 어린 소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녀가 민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들은 지아를 통해 민준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민준이 퇴근길에 정체 모를 남자들에게 미행당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즉시 지아에게 연락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지아는 민준의 경고를 듣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민준의 주변에 접근하는 위협적인 인물들을 교묘하게 피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아빠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아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지아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동건이 벌써 나를 알아챈 건가? 하지만 어째서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다 막아낼게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가 예전의 모든 것을 되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아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는 노인이 남긴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편지에는 민준의 진정한 운명을 깨우칠 시기가 왔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아는 민준에게 이동건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미래그룹의 내부 구조와 이동건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지아의 정보는 민준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이었다. 민준은 지아의 조언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과거의 인맥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그룹 내부에서 아직 이동건에게 충성하지 않는 세력이나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들을 찾아냈다. 서연은 민준이 단순한 물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이 미래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의 사정을 캐묻지 않고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민준이 지시하는 복잡한 자료 조사나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서연은 민준이 과거에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편이 되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서 그가 이끌어가는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와 이동건의 만행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서연은 민준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경악했지만 그의 진심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서연의 도움으로 민준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동건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동건은 민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민준이 일하는 물류회사에 압력을 넣어 그를 해고시키려 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지아를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런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허점을 간파했다. 지아는 납치범들을 역이용하여 이동건의 비리 증거를 담은 USB를 그의 신복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 USB 안에는 이동건이 미래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지아가 빼돌린 USB는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민준은 USB 안에 담긴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이동건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민준은 이제 방역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이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 아빠, 이제는 아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지아를 품에 꼭 안았다. 그래, 지아야.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지아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의 별이 아니라 그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진정한 가족이었다. 이제 그들은 이동건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진정한 공의를 실현해야 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민준의 손에 들어온 USB는 이동건의 모든 악행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미래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적인 인수합병 계약서,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자료의 양은 방대했고 그 내용의 충격은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분노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그의 옆에서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빠,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이동건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아야, 이제 방역할 때다. 민준은 박서연에게 USB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달았고 그의 고통과 절망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와 민준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서연은 민준의 편에 서서 이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강인함과 정직함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준 씨, 이 자료는 완벽해요. 하지만 이동건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으려 할 거예요. 서연은 신중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이제 정면으로 맞설 거야. 지아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노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 가장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지혜와 강인함이 그 위험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지아는 다가올 위협을 예감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이동건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정의로운 언론인과 부패하지 않은 검사들을 찾아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이동건의 만행을 고발할 용기를 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 과정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다. 이동건은 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정보망은 민준이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특히 민준이 서연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과거 미래그룹에서 일했던 핵심 인물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동건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동건은 자신의 사설 조직을 동원하여 민준과 지아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들의 위협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거칠어졌다. 민준은 지아와 서연의 안전을 위해 항상 긴장해야 했다. 어느 날 밤, 민준과 지아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 모를 차량이 그들을 덮쳤다. 차량은 민준과 지아를 향해 돌진했고 민준은 본능적으로 지아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그들은 간신히 차를 피했지만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둥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강민준, 내 놈이 감히 이동건 회장님을 건드리려 하다니 여기서 내 목숨을 끊어주마. 남자 중 한 명이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지아를 등 뒤로 숨기고 남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에 배운 호신술로 몇몇 남자들을 제압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지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둥이가 그의 몸에 닿을 때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때 지아가 민준의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녀는 남자들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정확하고 치명적인 지점을 공격했다. 노인에게 배운 무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작은 주먹과 발길질은 남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남자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그들은 지하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현실적인 힘과 속도에 경악했다. 이건 대체...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하를 쳐다보았다. 지하는 마지막 남은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하는 숨을 고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지하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하, 괜찮아. 민준은 지하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괜찮아요. 지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동건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민준이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언론사를 매수하여 민준의 과거를 조작하고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민준의 노숙자 시절 사진을 뿌리고 그가 사회 부적응자이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대중은 민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들끓었고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민준 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언론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서연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동건, 이 비열한 자식. 하지만 지아는 침착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예요. 이동건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아는 민준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이동건이 언론을 조작하여 민준을 매도하는 것에 맞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이동건을 향한 부메랑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지아는 노인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여론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방법을 민준에게 알려주었다. 민준과 서연은 지아의 조언에 따라 이동건이 뿌린 허위 사실들을 역이용하여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예를 들어 민준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민준이 오히려 과거에 이동건의 계략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암시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이동건은 민준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려 해도 민준과 지아의 교묘한 정보 유포는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민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점차 이동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대중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서 그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아와 서연의 도움으로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아는 그의 딸이자 그의 든든한 조력자였고 서연은 그의 동반자이자 그의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동건이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다가올 싸움은 치열할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손에 들어온 USB는 이동건의 모든 악행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미래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적인 인수합병 계약서,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자료의 양은 방대했고 그 내용의 충격은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분노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그의 옆에서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빠,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이동건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아야, 이제 방역할 때다. 민준은 박서연에게 USB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달았고 그의 고통과 절망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와 민준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서연은 민준의 편에 서서 이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강인함과 정직함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준 씨, 이 자료는 완벽해요. 하지만 이동건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으려 할 거예요. 서연은 신중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이제 정면으로 맞설 거야. 지아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노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 가장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지혜와 강인함이 그 위험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지아는 다가올 위협을 예감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이동건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정의로운 언론인과 부패하지 않은 검사들을 찾아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이동건의 만행을 고발할 용기를 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 과정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다. 이동건은 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정보망은 민준이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특히 민준이 서영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과거 미래그룹에서 일했던 핵심 인물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동건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동건은 자신의 사설 조직을 동원하여 민준과 지아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들의 위협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거칠어졌다. 민준은 지아와 서연의 안전을 위해 항상 긴장해야 했다. 어느 날 밤, 민준과 지아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 모를 차량이 그들을 덮쳤다. 차량은 민준과 지아를 향해 돌진했고 민준은 본능적으로 지아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그들은 간신히 차를 피했지만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강민준, 내 놈이 감히 이동건 회장님을 건드리려 하다니 여기서 내 목숨을 끊어주마. 남자 중 한 명이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지아를 등 뒤로 숨기고 남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에 배운 호신술로 몇몇 남자들을 제압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지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둥이가 그의 몸에 닿을 때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때 지아가 민준의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녀는 남자들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정확하고 치명적인 지점을 공격했다. 노인에게 배운 무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작은 주먹과 발길질은 남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남자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그들은 지아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현실적인 힘과 속도에 경악했다. 이건 대체...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아를 쳐다보았다. 지아는 마지막 남은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지아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아, 괜찮아. 민준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괜찮아요. 지아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동건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민준이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언론사를 매수하여 민준의 과거를 조작하고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민준의 노숙자 시절 사진을 뿌리고 그가 사회 부적응자이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대중은 민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들끓었고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민준 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언론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서연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동건, 이 비열한 자식. 하지만 지아는 침착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예요. 이동건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아는 민준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이동건이 언론을 조작하여 민준을 매도하는 것에 맞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이동건을 향한 부메랑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지아는 노인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여론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방법을 민준에게 알려주었다. 민준과 서연은 지아의 조언에 따라 이동건이 뿌린 허위 사실들을 역이용하여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예를 들어 민준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민준이 오히려 과거에 이동건의 계략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암시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이동건은 민준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려 해도 민준과 지아의 교묘한 정보 유포는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민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점차 이동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대중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서 그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아와 서연의 도움으로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아는 그의 딸이자 그의 든든한 조력자였고 서연은 그의 동반자이자 그의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동건이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다가올 싸움은 치열할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과 지아, 그리고 서연은 이동건의 비리를 폭로할 최후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언론에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기 전에 이동건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했다. 이동건이 대중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작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지아의 교묘한 정보 역류 전략은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켰고, 이제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동건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결코 방심할 수 없었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 미래그룹의 내부 고발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이들은 과거 민준의 부모에게 충성했거나 이동건의 비리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USB에 담긴 증거들을 보여주며 자신과 함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그들도 민준의 진정성과 지아의 비범한 통찰력에 이끌려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이동건의 지시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심지어 민준의 부모님 죽음에 얽힌 은밀한 이야기까지 추가적인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보들은 이동건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이었다. 지아는 이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방대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정리했고, 그 안에서 이동건의 가장 취약한 지점들을 찾아냈다. 지아는 이동건이 자신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네트워크와 그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비밀 루트들을 정확히 파악했다. 아빠, 서연 언니, 이동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대규모 신제품 발표회를 열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지아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그의 가장 큰 약점을 터뜨려야 해요. 민준과 서연은 지아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신제품 발표회 현장에서 이동건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이동건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아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동건은 신제품 발표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민준이 일으킨 작은 소란을 완전히 잠재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민준이 감히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발표회 현장에 자신의 사설 경호원들을 대거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는 지아의 존재와 그녀의 비범한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오만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발표회 당일, 행사장에는 수많은 언론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화려한 조명과 미래지향적인 무대 장치들은 미래그룹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동건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신제품의 비전과 미래그룹의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환호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동건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거래들이 담긴 기밀 자료들이었다. 영상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강조되어 표시되었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동건은 당황하여 연설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스크린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지아의 손아귀에 있었다. 지아는 몰래 행사장에 잠입하여 미리 설치해둔 장치로 스크린을 해킹한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동건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 이동건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민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황, 그리고 그가 미래그룹의 자산을 횡령하고 탈세한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장면을 담았다. 이동건은 무대 뒤쪽으로 달려가 민준을 찾았다. 민준은 연단의 한쪽 구석에 서서 냉철한 눈빛으로 이동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굳건히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지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내 놈이 이런 짓을 꾸민 거였나? 이동건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사설 경호원들도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아가 조용히 손가락을 튕겼다. 행사장의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을 내뿜으며 터져나갔다. 혼란이 극에 달한 틈을 타 지아는 민준과 서연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비상 통로로 몸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원들이 그들을 쫓았지만 지아는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그들을 따돌렸다. 그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언론인들의 차량에 올랐다. 민준은 차량 안에서 준비해둔 보도자료와 USB를 그들에게 건넸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이제 진실은 되돌릴 수 없었다. 검찰은 즉시 이동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은 그의 모든 비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동건은 결국 행사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감히 자신에게 맞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보잘것없는 조카와 그 옆에 있던 이름 모를 어린 소녀의 존재를 그는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미래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동건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민준은 언론에 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동건의 만행을 증언했다. 대중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노숙자 신분이었던 그가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정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명예를 회복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 또한 이동건의 계략 때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그는 모든 오해와 누명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제 미래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동건이 체포되고 그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세상은 거대한 폭풍 후에 휩싸인 듯했다. 미래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준은 모든 누명을 벗고 미래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당당히 대중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강인함이 가득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민준은 미래그룹의 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권력의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인간적인 가치의 회복을 의미했다. 민준은 취임하자마자 이동건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계약들을 파기하고 불투명했던 비자금을 투명하게 전환하는 데 착수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의 지휘 아래 미래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재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재무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 서연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무 능력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업무적으로 완벽한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고, 서연은 민준의 고결한 인품과 강인한 의지에 매료되었다. 지아는 민준과 서연의 옆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이 회사를 재건하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지아는 민준이 이제 더 이상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운명은 지아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노인이 자신에게 부여했던 복의 별로서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연을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은 민준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내게는 지아와 당신이 전부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민준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지아는 주례석 옆에 서서 민준과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진정한 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 후 민준과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지아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지아는 학교에 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놀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안정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은 여전히 그녀의 안에 잠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필요할 때 조용히 그 능력을 발휘하여 가족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준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펼쳤다. 그의 리더십 아래 미래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돈을 쫓기보다는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조언자이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다. 지아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에게서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복의 별로서의 사명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서연의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이 가족의 진정한 복의 별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아는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지아는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민준과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정말 그래요. 지아는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아는 멀리서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작은 손에는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민준과 서연에게 건넸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지아의 맑은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과 서연은 지아를 품에 꼭 안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길거리의 노숙자였던 민준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을 가진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지아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은 지아라는 복의 별이 내려온 이후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축복으로 빛나고 있었다.